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삶이 힘이 되는 채널 매일 3분입니다. 부부에게 있어 성관계란 어떤 의미일까요?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부부 4쌍 중 1쌍이 1년에 부부관계를 3, 4회도 하지 않는 섹스리스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어요. 성관계를 하지 않는 부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대상을 50대, 60대 이상의 부부들로 한정하면 그 비율은 더욱 크게 높아져요. 나이 들면 성관계가 줄어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게 당연하지만은 않아요. 조사에 따르면 국내 이혼 부부의 80% 이상이 섹스리스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리고 실제 이혼 상담을 받는 부부들을 보면 대부분이 역시 섹스리스 상태였고요. 이혼 상담을 받으러 온 부부들이 부부관계를 제대로 하고 있을 리가 물론 없죠. 반대로 생각하면 꾸준히 성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분들은 이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50대, 60대 넘어가는 분들은 내가 앞으로 황혼이혼의 가능성이 있는지 따져보시려면 부부가 얼마에 한 번씩 관계를 가지나 이 부분을 체크해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부부관계를 안 하고 산다고 꼭 이혼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부에 비해서는 헤어질 확률이 더 높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경우 부부간의 섹스리스가 될까요? 가장 먼저 임신과 출산을 들 수 있겠죠. 우리 모두 경험한 얘기잖아요. 그리고 나이 들어서 섹스리스가 되는 이유로 부부간의 성욕의 차이 때문인 경우도 있어요. 보통 신혼 때는 눈만 마주치면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차츰 횟수가 줄어들기 시작해요. 보통은 남편들이 좀 더 자주 요구하는 편이고 아내들이 상황이나 컨디션을 핑계로 거절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물론 반대로 성욕이 낮은 남편의 경우 아내가 목욕만 해도 겁내고 슬슬 피하는 경우도 있긴 하고요. 그런데 성관계 요구를 거절당하면 아무래도 무안하고 기분이 나빠요. 이게 한 번, 두 번 이렇게 여러 번 계속 반복되면 자존심도 상하고 심한 경우는 모멸감을 느끼기도 하고요. 그래, 그럼 나도 안 한다 하고 오기가 생기는 거죠. 이렇게 오래가면 섹스리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배우자가 피곤해서든 뭐든 잠자리를 거부했다고 해서 모욕적이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 느끼는 것은 꼭 배우자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배우자가 나를 거부한 것은 맞지만 나도 배우자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아직 내 욕구를 다스리고 표현하는 데 미숙한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섹스리스가 되는 또 다른 이유로 많은 분들이 속궁합을 얘기해요. 실제로 속궁합이 존재하냐 아니냐 하는 논란이 있기도 한데요. 개인적으로는 성격이 잘 맞는 사람이 있듯 속궁합 역시 잘 맞는 커플이 있다고 생각해요. 부부가 서로 다른 성적 취향을 가졌거나 관계 시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태도 등도 성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니 이것도 넓게는 속궁합의 범주에 들어갈 거고요. 서로가 맞지 않으니 부부관계가 즐겁지 않고 즐겁지 않으니 힘들기만 해요. 이러면 관계를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멀어지는 느낌을 받게 되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부부가 속궁합이 좀 안 맞더라도 서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면 많은 부분을 극복할 수 있다고 해요. 성격이 맞지 않는 사람과도 서로 노력하고 지내다 보면 좋은 면을 발견하게 되고 그렇게 친해지다 보니 그 누구보다 절친이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속궁합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지만 대부분 상대를 배려하고 노력하면서 맞춰가기보다는 포기하고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잠을 따로 자는 것, 그러니까 각방을 쓰는 것도 문제가 돼요. 부부가 각방을 쓰는 이유는 보통 젊을 때는 육아 때문에 각방을 쓰거나 부부싸움을 이유로 각방을 많이 써요. 또 서로 맞벌이로 생활 사이클이 다른 경우도 상대방 잠이라도 푹 자라고 배우자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각방을 쓰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아무래도 서로가 편해서 각방을 쓰게 되죠. 남편의 코골이가 싫기도 하고 서로 수면 습관과 체질이 달라서 떨어져 자는 게 편해서 각방을 써요. 이렇게 각방을 쓰고 안 쓰고는 사실 서로 간의 체질의 차이일 수 있고 성향의 차이일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문제는 각방을 쓰면 부부 사이에 이상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일단 아무래도 부부 사이 스킨십이 줄어들게 되잖아요. 물론 한 방에서 같이 자면서도 몇 년째 부부관계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확률적으로 각방을 쓸 때 더 그렇다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부부가 각방을 쓰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부부 사이는 점점 더 멀어지게 된다고 해요. 처음에는 편해서였지만 이런 관계리스가 섹스리스로 이어지고 이게 지속되면 부부 사이마저 서먹하게 만들어 버리거든요. 조금 불편하다고 해서 바로 떨어져서 자고 이게 더 편하다는 건 부부관계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걸 의미한다는 거죠. 몇 년째 각방을 써오는 부부가 있었는데요. 아내가 방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는데 남편이 불쑥 들어온 거예요. 깜짝 놀란 아내는 노크도 안 한다고 남편에게 막 뭐라 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옷 갈아입을 때 꼭 방문을 잠근다고 하고요.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이거 부부 맞아? 내 벗은 몸을 보이는 것도 부끄러우면 부부라고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부부 사이라도 지켜야 할 예의가 있는 건데 그걸 잘 모르는 건가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 아무래도 체력적인 부분 때문에도 섹스리스가 될 거예요. 남자들의 경우는 발기력이 떨어지고 오래 발기가 유지가 안 되면서 성관계를 피하는 경우가 생기고요. 여자의 경우도 아무래도 갱년기와 폐경을 거치면서 호르몬 변화에 따른 성적 저하가 클 거예요. 부부간에 싸우거나 갈등이 생길 경우 부부관계가 이런 갈등을 해소하는 좋은 수단이 되기도 하는데요. 다들 싸우고 잠자리에서 자연스럽게 화해하게 되는 경험 있으시잖아요. 부부관계가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또 어떨 때는 말로 하는 대화보다 더 많은 의미를 전달해주는 수단이 되기도 하거든요. 각방을 쓰고 부부관계를 갖지 않는 커플들은 이런 소통수단의 하나를 잃어버린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잠자리에서마저 이런 갈등을 풀지 못하고 그냥 묻어두고 시간이 지나니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갈등이 풀리지 않은 상태로 가슴에 쌓아두는 거죠. 물론 주변에 보면 나이 들어서 성관계 없이도 행복하게 잘 사는 부부들도 있어요. 이런 부부들을 보면 성관계는 안 하지만 서로 간의 대화와 소통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섹스리스긴 하지만 관계리스는 아닌 거예요. 그런데 부부관계도 안 하고 대화도 소통도 안 된다면 부부 사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대면대면하게 무늬만 부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부부들이 아무래도 갈등에 취약하다 보니 조금만 안 좋은 일들이 생기면 이혼을 고민하게 되고 자녀들 다 크고 남편 은퇴하면 항혼이혼을 한 해 만에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이에 헤어져 봐야 뭐 뾰족한 수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 이혼은 안 하더라도 부부 사이는 끝나 있고 서로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경우도 꽤 있어요.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부모 역할만 하고 사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부부관계 안 하고 산다고 성욕이 없냐 하면 그렇지도 않다는 게 문제죠. 부부가 서로 관계는 안 같지만 성욕이 그대로다 보니 불륜을 저지르는 경우마저 생겨요. 외도를 하는 입장에서 차라리 헤어지고 떳떳하게 다른 상대를 만나면 될 텐데 그러지는 않아요. 또 반대로 자신은 부부관계를 거부하면서 밖에서 외도하는 것은 절대 용납하지 못하고요. 부부가 이렇게 살면 서로가 서로를 불행하게 하는 거잖아요. 이래서야 부부라고 할 수 있겠어요? 부부관계가 뭔가요? 여기서 관계라는 단어가 들어가는데 주목해야 해요. 관계라는 건 상대방과 상호작용을 하는 걸 의미하잖아요. 나 혼자가 아니라 상대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관계는 상대를 배려하고 이해하고 인정하는 걸 바탕으로 해요. 기본적인 관계가 안 되는 부부들, 그러니까 말만 하면 싸우고 서로에 대한 배려심, 이해심도 없고 서로를 인정 안 하는 부부들 있잖아요. 일상에서도 이렇게 서로 소통하지 못하는 관계리스인 부부가 성관계, 그러니까 부부관계만 잘하고 그러는 게 가능할까요? 우리 몸은 마음의 지배를 받는다고 하잖아요. 머리는 거부하고 아니라고 하는데 몸이 그걸 받아들이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특히 평생을 같이 살아야 하는 부부라면 반드시 극복해야 하는 부분인 거죠. 나이 들어서도 육체적인 쾌락을 못 버리고 성관계에 집착한다고 나쁘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어요. 성관계가 일방적이면서 성적인 오르가즘과 육체적인 쾌락만을 쫓는다고 보기 때문일 거예요. 하지만 실제 일방적이고 육체적이기만 한 관계는 결코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없어요. 누구나 나이가 50대, 60대가 넘어가면서 체력적으로 많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잖아요. 몸이 피곤하고 심적으로도 내키지 않을 때도 많은데 성관계가 항상 좋기만 하겠어요? 그렇지 않더라도 부부가 성관계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선 나보다 배우자를 더 위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상대방의 성적 욕구에 대한 인정과 배려가 있다는 거죠. 또 나이 들어서 성관계를 꾸준히 유지하려면 남자 입장에서 발기력과 지속력이 유지가 돼야 하잖아요. 여자도 가만히 누워있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심적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가짐과 육체적인 반응도 따라와야 관계가 원만히 이루어질 거예요. 이렇게 꾸준한 성관계가 가능하다는 건 부부 사이가 정서적인 면에서도 육체적인 면에서도 건강하다는 반증인 거예요. 사이가 원만한 부부들은 신체적인 교감을 통해 육체적인 만족은 물론 정신적, 감정적 유대가 더욱 깊어지는 선순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부부간의 꾸준한 성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제껏 살아오면서 부부간 대화도 별로 없고 소통도 안 되고 섹스리스로 살아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부부관계 하자고 들이대면 둘 사이가 뜨거워지고 오르가즘으로 홍콩 갔다 오고 그럴까요? 쉽지 않죠. 그러려면 상대방을 이해하고 인정하려는 자세로 마음을 여는 게 우선돼야 해요. 우리는 내 생각이 맞다 고집하고 거기에 상대방을 맞추려고 해요. 그리고 상대가 안 따라오니 나를 이해를 안 해준다느니 우리는 안 맞는다느니 하죠.
관계의 중요한 부분은 상대방을 나한테 맞추는 게 아니라 서로가 한 발씩 양보하면서 맞춰나가는 거예요.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그 사이 어딘가에 있는 이해할 수 있는 지점, 인정할 수 있는 지점, 바로 그 절충점을 찾아가는 게 관계인 거예요. 이렇게 관계를 맞춰나가는 데 있어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 열쇠 같은 말이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그 말이 바로 사랑해라고 해요. 그런데 50대 넘어가는 우리 나이쯤 되면 간질간질해서라도 이런 말 못하잖아요. 저만 해도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말한 지가 언제인지 잘 기억도 안 나거든요. 하지만 다행히도 사랑해 말고도 마음을 여는 말이 더 있어요. 바로 미안해와 고마워라는 말이에요. 사랑한다고는 차마 간지러워서 못하더라도 미안하다, 고맙다는 말은 할 수 있잖아요. 틈날 때마다 수시로 해주세요. 아내가 밥상을 차려줘도 당연한 게 아니라 미안하고 고마운 일인 거고요. 남편이 운전을 해주는 것도 당연히 할 일이 아니라 미안하고 고마운 일인 거예요. 그리고 머리로만 생각하지 말고 수시로 미안하다, 고맙다고 표현을 해야 해요. 어찌 보면 별것 아닌 한마디지만 관계를 회복하고 유지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주문 같은 거기도 해요. 이렇게 미안하다, 고맙다 하고 주문을 외우다 보면 어느새 상대가 환한 미소로 마음을 여는 걸 느끼게 될 거예요. 그때 살포시 안아주고 오랜만에 스킨십도 해보세요. 마음이 따라오면 자연스럽게 몸도 따라오게 될 거예요. 부부에게 있어서 성관계는 단순히 육체적인 만족, 성적인 쾌락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하고 일상을 살아가고 하는 많은 소통 과정 중 하나이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그러니 나이 들었다는 이유로 포기하지 마시고 미안하고 고맙다고 먼저 손을 내밀고 안아주세요. 여러분들의 부부 사이가 조금이라도 나아지고 행복해질 거예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려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저는 매일 3분 대표 큐레이터 송한결이었습니다. 늘 행복하세요.